안녕하세요. 9월 9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아 2022년 암호화폐 시장 빅이슈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장으로 시작했습니다. 1월은 동조화 경향이 강해진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 우려로 큰 폭의 조정을 겪자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도 10% 이상 폭락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초 최고가를 찍은 뒤 계속 하락의 흐름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5,700억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됐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약 1조 1,700억 달러가 증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FOMC의 금리 인상 발표에 따른 위기도 찾아왔는데 다만 테이퍼링 속도 인상과 금리 인상 계획은 시장의 예측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후 FOMC 12월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급락했습니다. 의사록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는 조기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가능성을 논의한 점이 담겨 있었는데 예측보다는 더 매파적인 논의였다는 점에서 시장은 전날 대비 8% 가까이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44K가 붕괴됐습니다. 2월에는 연준의 1월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의사록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긴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매파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정도는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이미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나 연 7회 금리 인상을 각오하고 있던 시장에서는 오히려 일정 부분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원 의원인 톰 에머가 비트코인 현물 기반의 ETF 승인 신청 반려와 관련한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의 서한을 공개하면서 비트코인은 하락을 다시 했는데요. 겐슬러 장관은 해당 투자 상품 승인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시장 안의 사기 및 조작을 예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지적에 비트코인은 급락했고 결국 4만 달러를 반납하면서 S&P 500과 동조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3월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의 악재로 인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 국가들과의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3월 암호화폐 시장 심리는 급속히 위축됐는데요. G7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를 국제 금융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루블화는 폭락했지만 러시아인들의 비트코인 매수와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인해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더불어 러시아산 암호화폐인 웨이브는 3월 한 달 동안 40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한 3월은 FOMC 결과에 대한 안도감에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FOMC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 전반에 퍼졌고 이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3월 말에는 테라 측 재단 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지갑이 2,83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에 시장에는 호재로 반영되면서 3월 암호화폐 시장은 굳건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도 생기는 법이죠. 비트코인은 4월 한 달 동안에만 17% 하락해서 역사상 최악의 4월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4월과 5월 사이에는 항상 상승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졌는데요. 하지만 4월 시작부터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가량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4월에 공개된 3월 FOMC 회의록에는 다소 매파적이고 구체적인 양적 긴축 내용이 언급됐는데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매달 대차 대조표에서 최대 950달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고 5월 FOMC에서는 금리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3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악재로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제재가 있었는데 EU 의회가 자금 세탁 방지법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해서 암호화폐 익명 결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국 해결이 불투명해진 것 역시 하락에 무게를 더했고 이에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은 힐을 잃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매우 끔찍했던 달이었습니다. 먼저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5% 상승을 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신속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미국 3대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 USD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 하락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D가 1달러와 디페깅되면서 폭락하기 시작을 했고 하락하는 USD 가격을 올리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발행된 루나 역시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USD와 루나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는데요. 테라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은 시가총액 1조 달러 밑으로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3만 달러가 붕괴되며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끔찍했던 5월에 이어서 6월은 더욱 힘든 달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달 동안 40% 넘게 폭락하면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미 연준 FOMC를 통해서 연방기금 금리 범위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 것은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입니다. 또한 이달에는 테라와 루나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3에로 캐피탈이 파산을 했는데 3AC는 블록파이로부터 암호화폐를 빌렸지만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인 마진콜 요청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3AC는 블록파이로부터 빌린 6억 7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8,600억 상당의 암호화폐 대출금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하며 파산했습니다. 7월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달 동안 19% 상승해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더리움 역시 7월에 머지 업그레이드 소식으로 최대 70% 상승폭을 보이면서 2021년 1월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7월 전 세계 비트코인 일평균 거래량은 36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거래량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11월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에 힘을 입히면서 비트코인은 안도 랠리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세를 기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다시 유입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암호화폐 시장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졌던 폭락세를 끊고 반등했던 7월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이에 반등 추세를 이어오던 비트코인은 다시 크게 흔들리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예측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의지 등이 이미 시장에서 예측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8월에는 매년 찌라시로만 알려진 마운트 곡스 배상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문이 퍼졌는데 10년 가까이 끌었던 피해 보상이 가시화되면서 마운트 곡스가 되찾은 14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8월 암호화폐 시장은 이슈로 반짝 급등한 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2만 달러대에 쌓인 비트코인 매물도 두껍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 심리가 커진 한 달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암호화폐 시장 이슈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 경제 침체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하락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상반기에만 53% 폭락을 했습니다. 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과 변이 바이러스, 전쟁 등 경제적 상황이 뒷받침되어줘야 될 텐데 그럼 올해 남은 4개월 동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